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직원은 왕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왕이다 시리즈 같습니다. 예, 장사를 하다 보면 물론 혼자서 장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을 하면 그게 직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저는 요즘에 매출이 한 320, 30, 40, 50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테이블이 20개거든요. 20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홀과 주방에 직원들 이렇게 3분씩 쓰고 있습니다. 이 6분 모두 굉장히 독특하시고 또 나름대로 어떤 힘든 식당 일을 해야만 하는 다 이유가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잘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를 또 많이 배려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제를 직원은 왕이다 라고 정한 이유는 그런 거죠. 우리가 장사라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없이 하면 모르겠는데 직원이 한 명으로 있기 시작을 하면 요즘은 옛날처럼 사장이랍시고 그렇게 직원들에게 군림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거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성추행, 성적인 발언, 그런 행동 이런 건 바로 구속감이죠. 구속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곧 문제가 되겠죠. 그런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직원분들이 왕이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게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저 혼자 하루에 300만 원 넘게 파는데 그렇게 주말이면 요즘 거의 350, 400만 원을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도 400만 원이 넘게 팔았고 그 전주 일요일도 400이 넘게 파는데 그런 걸 어떻게 저 혼자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있으니 가능하죠. 직원들과의 어떤 화합하고 팀워크를 맞춰서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직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려면. 그래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존재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어떤 룰에 의해서 제가 세운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 룰을 제가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어떻게 하자라고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제 말을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어떤 걸 정해도 뭔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이럴 때 문제점 이런 거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해야 이런 설명을 잘 드리죠. 왕한테 신하가 설명하듯이 저 약간 좀 비굴 모드입니다. 직원들한테도 제가 김주임님, 처음 온 파추르한테도 파추르 오신 분들도 사실 연세는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이 많죠. 근데도 저희 오시면 주임이거든요. 김주임님, 저희 오늘 처음 오셨는데 상을 닦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닦고 이렇게 치우고 난 칸은 이렇게 방향으로 세워 놓습니다.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쁘게. 그런데 그분이 그걸 잘하면 좋겠지만 처음 왔고 다른 것도 하고 하다 보면 틀릴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제가 김주인님 그것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가버리십니다. 요즘은. 그분 돌 안 벌어주면 간다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주말 같은 때 그렇게 파출을 오신 분을 보내면 올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온다 성치더라도 그분보다 좋은 분이 오기가 진짜 힘듭니다. 오기도 힘듭니다. 올 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나거나 제가 말한 대로 안 될 때도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정직원으로 있는 분들도 파치로 오시거나 이렇게 파타임 오시는 분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칼을 치워서 딱 위치시키는 곳이 있는데 쓰레기통이 한쪽에 매달려 있고 한쪽에는 청소 도구들 물 어떤 상 치우는 걸레라든가 행주죠. 행주걸레가 아니라 행주 또는 물기를 깨끗이 닦는 티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깔끔한 것을 손님이 우리 가게 입구로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놓고 음식 쓰레기 막 담겨있는 통은 좀 구석을 향하게 좀 놓아라 라고 했는데 안 놓으시는 겁니다. 계속 이쪽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화를 내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전에 얘기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이런 말을 쏙 빼고서 김주임님 저희 집 처음 오셔서 이런 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저 벽을 향하게 놔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세 번째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세 번째 정도는 한번 얘기했나 생각해서 한 번 더 말하죠. 아, 김주임님, 아, 많이 바쁘시구나. 놓을 때 이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이쪽 방향으로 놓게. 아, 그분도 알았다고, 아, 미안하다고 그러죠. 근데 네 번째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접어야죠, 뭐.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고객은 왕이, 직원은 왕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설명없이 가서 그냥 말 없이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일부러 뭐 저를 화나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직원분들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 이 정말 어떤 가게는 저희도 그렇지만 억 단위의 그런 투자금이 들어가서 가게가 시작되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도 여파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제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직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와 그분이 같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분을 왕같이 대하는 것이에요. 어떤 걸 정하는 과정 속에도 왕한테 얘기하지 않고 신하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뭘 결정할 때도 메뉴를 넣고 빼고 뭐 어떤 뭔가 할 때도 저는 이런 것을 이런 목적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럴 때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스와 노를 거다 놓지 않고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요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넣는데 메뉴를 넣기로 했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거 고민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장님들이. 그럴 때에도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함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들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어떤 결정에 참여시켜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 메뉴 하려는데 할까 말까요? 라고 하면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노 하지 말죠 라고 얘기를 하죠. 아예 그 답은 빼버리는 거죠. 이걸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줘라 그래서 같이 거들게 만드는 거죠. 같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저는 정말 이게 하고 싶은데 직원분들이 안 된다고 보통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럴 때도 그래도 또 이렇게 요식을 갖춰서 이거 하려 하는데 메뉴 가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2라는 이거, 2하는 이거, 3하는 이건데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중에 선택하시게.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했는데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요런 세부적인 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물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참여시킨 것만으로도 직원분들은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정한 것처럼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잘 받아들여 주시기도 하시고 메뉴판에 넣어놔도 직원들이 납득이 안 되고 설명 이해가 안 되면 그거 안 팔지 않습니까? 못 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과의 어떤 결정권 안에 있어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손님들이 결정함에 있어서도 직원분들이 우리 지금 바로 전화가 한 통 와서 촬영 끝나고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결정한 것과 또 실행함에 있어서도 그분들께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동의가 되시게끔, 이해되시게끔 설명을 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커다란 결정이든, 아니, 조그만 어떤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시든, 우리 직원분들한테 잘 이해되게 설명드리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직원이 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판단에서, 어떤 실행에서 생기는 문제들에서 모든 걸 다 빼버리신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좋아진 것은 무엇이냐면 결정 과정에서도 같이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실행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결정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같이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의에 참여시켜 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좀 더 제 말에 오히려 힘이 실리더라는 것이죠. 왕께서
왕들이 결정을 같이 해준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 제가 무언가를 할 때, 신하인 제가 할 때, 또 자기들도 하라고 하고, 자기들도 생각을 같이 한 것이니까 더 밀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일하시다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상에서 이분들이 왕이다, 내 생사를 여타를 쥐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결정 과정에도 조금은 참여시켜 주시고, 참여시킬 때도 조금은 좀 말을 좀 영리하게 할까 말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하기로 사람이 결정을 했고 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 어떤 뭐 좋게 갈 수 있는 것 같고 잘 따라주시는 것 같고, 어떤 실행에 옮기거나 어떤 것을 할 때도 막 나무라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분이 왕이다 생각하시고 화내지 말고, 왜 그거 하라 그랬는데 왜 하지 않아, 요 말은 빼고요. 빼고서 한 3번까지는 요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그 쓰레기통 있는 부분이 저쪽으로 하시면 손님 들어올 때 좋고 미관상으로 좋으니까 돌려놔 주십시오. 3번째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4번째도 계속 안 되면, 우리 왕이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잊어버리시는구나. 아이고, 그럼 내가 해야지. 그냥 여러 사람께서 해 주십시오.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연세가 많지 않으셔도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사항들 때문에 어떤 뭔가 자꾸 잊어버리는 건망증이든 뭐 이런 것들이 저도 좀 많이 잊어버리긴 하거든요. 그런 분이 그 직원분 중에 계실 수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파출로 오신 분 중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꾸 안 되냐고 화내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한 3번 정도 계속 그렇게 하면 4번째부터는 그냥 사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내가 사장이고, 너는 직원이고, 뭐 이런 생각. 근데 그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 직원은 직원이지만 왕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서 대하면 그분들이 저를 동료 왕 정도로는 생각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웃나라 왕 정도까지는 생각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하인 취급하면 저를 망하게도 만들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정말로. 예. 우리 사장님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떤 사업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생각의 어떤 걸 모아서 하시면 여러분 혼자 할 때보다 분명히 혼자 할 때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멋진 그런 매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